가만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만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죠? 뭐 일주일 만이긴 한데 오랜만이죠? 잘 계셨나요 여러분? 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잘 안 지내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고 저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까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제가 최근에 부산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부산 여행을 간 이유가 굉장히 명확했는데 그 이유는 같이 부산을 간 친구가 대학교 동창인데 저희 집에서 엄청 가까이 살아요. 유리라는 친구예요. 유리 안녕.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에 인생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증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 것 같고 둘 다. 한 몇 달 전에 물회를 먹으면서 제가 점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튼 감이 잘 안 잡혀서 한번 뭐든지 약간 좀 보러 가자. 근데 보러 가자에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주도 보러 갈 수 있고 뭐 신점도 있고 타로 카드도 있고 별자리도 요즘 많이 보고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가서 관상을 봤어요. 사실 저는 관상 선생님이 신점이랑 같이 보신 줄 알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번 부산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관상 그리고 괄호 열고 신점 점점점 퀘스천 마크 하고 가로를 닫았는데 답 어떻게 제 포스트를 찾거나 저를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신점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관상을 보고 왔는데 무튼 네. 그러니까 물회로 돌아가서 물회를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나 요즘에 좀 인생이 답답하다. 점이나 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유리가 야, 나 아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좀 괜찮은 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보러 갈까 하고 이렇게 쉽게 뭐 얘기를 하다가 전 사실 저 혼자라도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는 마음이 급했었나 봐요. 마음도 급하고 그냥 모든 거가 약간 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인생이 항상 맘대로 풀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좀 가이드라인을 얻고 싶어서 혼자라도 갈까 그랬는데 어떻게 유리가 시간을 맞춰줘서 같이 갔다 왔는데요. 8월 아예 초였으니까 이제 2주가 좀 넘었네요. 근데 무튼 사실 저는 이런 뭐 신점이나 사주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약간 종교적인 것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라서 저희는 불교 학교를 다니면서 저랑 저희 언니는 불교 학교를 막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불교랑은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라나면서 사실 뭐 석가탄신일 때는 항상 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엄마가 다니시는 사찰이나 절에 가서 절하고 비빔밥 맛있게 먹고 떡 먹으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항상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엄마가 아직도 가끔씩 뭐 사주나 이런 걸 보고 오시더라고요. 뭐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뭐 보고 오시면은 창인아 내가 최근에 엄마가 해줬던 말이 밥 먹다가 엄마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인아 내가 최근에 뭐 보고 왔는데 신점이었나? 아닌데 신점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너는 돈이 엄청 중요하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돈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맞아 나 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인생에 대한 요소는 절대로 아니지만 무조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사실 그거를 누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돈이 있어야지 뭐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무튼 저는 부모님도 그렇고 저를 많이 다니면서 자라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전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행복한 거랑은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한인교회를 특히나 다니면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믿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영어로는 agnostic atheist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그 신의 존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있고 뭐 석가모니가 있고 뭐 다른 종교들 막 그렇게 deity,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게 있잖아요, 인물로. 근데 저는 그걸 믿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한 종교에 깊게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종교랑 이런 예를 들어서 사주 이런 거에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무튼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뭐 그런 걸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가장 최근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 첫 번째 제가 사주 보러 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주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보러 갔어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것도 유리랑 갔거든요. 그때가 수능 다음 날이었어요. 그 년도. 제가 어떤 아는 언니를 통해서 나 이런 거 관심 있다 그러니까 그 아는 언니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 사주 보시는 곳을.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시는 거예요. 수능 본 그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계속 왔던 것 같은데, 무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되게 집중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저는 그때 생각나는 게 크게 세 개인데, 하나는 너 내년에,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내년에 너한테 결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랑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셨었고, 그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 쪽에서 너는 일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전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약간 좀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누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고 저한테 청혼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도 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았고, 세 번째는 얼추 맞죠. 사실 지금 예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뭐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메인으로는 작곡가 작사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흥미로웠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제 돈을 내고 사주나 아니면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였어서.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제가 곡 작업을 같이 하는 언니가 계셨어요. 지금 최근에도 곡 작업을 같이 했는데, 그 언니가 점성술이라고 하죠. 그 별자리 점성술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다고. 저는 몰랐어요. 오랜만에 뵀을 때. 그래서 얘기하다가 언니가 뭐 봐줄게, 그래서 언니가 봐주셨는데, 제가 태어난 날짜는 당연히 정확하게 아는데, 제가 태어난 시간을 저희 집에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대충 때려잡아서 한 1시에서 한 3, 4시 이쯤인 것 같다. 그래서 언니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이게 사주는 태어난 날짜랑 시를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도,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별자리는 진짜 신기한 게, 저도 별자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태어난 곳, 그 시간의 하늘을 보면서 제 별자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소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연도, 날짜, 시간 중요하고, 거기다가 로케이션,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걸 맨 처음에 언니가 얘기해 주시고. 사실 별자리라는 게 지금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게 한 3, 4년 전이었으니까 좀 더 생소하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언니가 막 봐주시는데
저 얘기했다시피 제가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게 언젠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러면은 한 이쯤 넣어보자. 그래 넣어본 다음에 그러면 언니가 너 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2년도에는 좋았을 것 같고 2년도에 힘들었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찾았죠. 그래서 언니가 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것저것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기억이 제대로 나는 건 없는데 대부분 맞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그 차트에 언니가 물론 풀어내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엄청 그냥 나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이랬고 뭐 여기는 안 좋았을 것 같고 이랬을 것 같고 뭐 미래는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그게 여태까지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언니가 잠깐 만나서 작업하는데 잠깐 만나서 봐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국 가기 바로 전에 언니랑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겠네. 2년 반 전 됐을 것 같아요. 언니가 그때 제가 언니 저 영국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언니가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언니가 지금 보단 나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셔서도 사실 저는 갔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게 뭐 지금이 뭐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도 갈 사람인데 무튼 그랬는데 그게 2년 전이잖아요. 2년 반 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언니 만나서 얘기하는데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이나 사실은 너랑 나랑 되게 차트가 비슷하다. 그래서 언니 어떻게 비슷한데요? 그랬더니 언니가 2020년부터 25년까지는 사실 엄청 안 풀리게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진짜 그랬죠. 근데 사실 안 풀린 건 맞으니까. 했더니 언니가 그래서 너가 영국 어이구 죄송해요 계속 만지네. 그래서 너가 영국 간다고 했을 때도 말리지 않았던 게 아니면 너한테 가지 말라고 얘기를 딱히 안 했던 게 한국에 있어도 너가 어디에 있던 사실 그때는 너가 빛을 발하기 조금 힘든 시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사람들이 사주나 신점이나 타로나 별자리 리딩을 찾는 이유는 되게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위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위안도 받고 싶고 약간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 저는 그때 사실 엄청 위로가 됐어요. 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은 인생이 저는 사실 제 인생 살면서 잘 안 풀렸다는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항상 좀 편했고 사실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때도 언니가 제가 잘 안 풀리는 편이었다고 얘기를 근데 20년부터 23년까지 저는 꽤 제 인생이 잘 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좀 엄청 우울함을 자주 그리고 좀 깊게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실 더 고마웠던 거는 저희 엄마도 사중갑 신청을 보고 와서 말씀해 주신 게 올해 후반, 내년, 내후년은 그래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저는 너무 그때 감사했죠. 왜냐면은 요즘에 안 그래도 좀 생각이 너무 많고 그냥 제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기를 요즘에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지만 제 마음가짐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이게 진짜든 아니든 진짜기를 바라지만 당연히 저한테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줘서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부산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그렇게 사주랑 별자리는 물론 제가 언니한테 돈을 지불하진 않았지만 제가 정식적으로 본 거는 그렇게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갔다 온 부산에서 관상이 3번째겠죠.
근데 관상하시는 분 사실 가기 전에도 제 친구 유리가 얘기했던 게 이분 좀 말 세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맨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말 좀 세게 하시는 거 알고 오셨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듣고 왔어요 이랬는데 어, 근데 시작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모든 게 맞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근데 시작하시자마자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유리 같이 봤거든요. 같은 책상에 앉아서. 근데 저한테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 너는 그래서 뭐 17살 때 왜 네가 네 인생을 네 맘대로 이렇게 살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야? 결심했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17살 때. 그때 17살 때면은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전 그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좋아하는 대학교 가고 싶어서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할 때라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얘기하신 것 중에 사실 저한테는 해주신 말이 하나로 통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보시기에는 관상학적으로 제 얼굴에는 도파민을 찾아다니는 게 엄청 세대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도 너 이거 했다가 재미없으면은 안 하고 다른 거 넘어가고 이러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맞거든요. 저는 재밌는 거를 찾는 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저는 질문이 가면 생각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제 커리어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잘 감이 안 나서 선생님을 찾아뵌 건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실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하라고 할 사람도 아닐 뿐더러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계속 찾아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돼. 그러면은 너 뭐 굶어 죽지는 않고 잘 살 거야. 너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다행이면서 슬펐던 게 저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성인이 돼서 모델 일도 좀 하고 음악 일도 좀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지쳤어요, 제 자신한테.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그냥 내 인생에서 길은 이거다라고 하나가 저는 언젠가는 제가 찾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의 대화 안에서. 근데 저는 그 하나를 찾는 모습을 그리면서 갔는데 이 관상학 선생님의 이야기는 평생 약간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찾으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지쳤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지쳐서 간 것도 있는데 그냥 그럴 제 인생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제가 평생 이것저것 하고 새로운 거를 개척하고 찾아 나가고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더 파야 되고 이게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선생님에 의하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그런 스타일인 걸 저도 알고 가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 지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기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세를 들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그냥 나 하나 진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그러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너무 속상하면서 사실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너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였거든요. 너 네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감사하면서도 약간 좀 무섭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지? 제가 답답해서 선생님 계속 음악 해야 될까요? 이랬거든요. 거의 나올 때 바로 전에. 근데 선생님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는 근데 진짜로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건데 왜 이런 거를 묻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는 결과가 항상 늦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 7월은 엄청 힘들었겠다. 한두 달 있다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나 또 눈물 날 것 같아. 그때 눈물이 터진
와, 미쳤나 봐. 그때 제가 진짜 사실 지금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본 게 최근 말고는 없거든요. 항상 여태까지 운이 좋았어도 있겠고, 인복이 다행히 있어서도 있겠고, 굉장히 쉽게 쉽게 풀려 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처럼 약간 좀 내 인생이랑 내 일, 내 직업에 대해서 확신성? 확신성? 이게 맞는 말인가? 확신성이 떨어진 게 사실 저 인생에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사실 저는 위로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 누가 얘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사실 삶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난 인생을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것 같은데, 너무 지칠 때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점이랑 사주, 타로 이거 왜 보겠어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드니까 보는 거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근데 저는 부산 너무 잘 내려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 가서 위로를 정말 많이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사주나 그런 점 같은 거 보러 가기 전에 사실 떨리잖아요. 왜냐면 친구한테도 최근에 얘기했었는데, 나 이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야, 갔다 와서 어떤지 얘기해줘. 그래서 야, 괜찮으면 소개시켜줄까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나는 안 좋은 얘기 하시면 그게 너무 두려워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주 이런 거를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도 계실 테지만, 막상 간다고 생각을 해서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오면은 사실 진짜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나 열심히 인생 살고 있는데 아, 너는 뭐 팔자가 꼬였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누가 좋겠어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사실 이번 그 관상가 선생님 뵙기 전에 엄청 떨려 했거든요. 유리도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엄청 떨려 했는데, 사실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가 나오는 게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신기한 게, 신점이든, 전 신점 본 적 없고 어머니가 항상 보시는데, 신점에서 한 얘기든 사주든 별자리든 이번에는 관상학이든 굉장히 하시는 말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난 또 신기해지는 거지. 이게 사실 신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힘든 영역에 범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사주랑 별자리랑 어떻게 생각하면 관상학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부터 사람들 성향을 관찰한 사람들이 쓰고 그게 내려와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약간 빅데이터화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느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면은 좋은 거고, 긍정적으로. 만약에 뭐 이때 조심하라고 하면 그 조심해서 사실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위로가 필요하거나 조금 확신이 필요할 때 가는 거는 사실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경험도 다 다를 테지만. 근데 저는 다행히 갈 때마다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주셔서 너무 신기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신점 아니면 뭐 관상학, 사주, 이 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경험, 아니다.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를 한번 갔었는데, 친구랑 거기 계신 타로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랑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타로는 내가 카드를 뽑잖아.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뽑을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궁금한 걸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카드를 뽑아. 근데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물론 말씀을 잘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스킬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내 기운, 내 기운이 내 손끝에서 이 카드를 뽑는 거예요. 나는 미칠 것 같아요. 나 너무 궁금해. 그리고 별자리도 전 너무 신기하거든요. 내가 태어난 하늘에 내 인생이 어떻게 얼핏 그려져 있다는 게,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주도 그렇고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내 성향이 이렇고 나는 뭐 이거고, 이 성격이 태어난 거랑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뭐 관상이야. 전 진짜 1도 몰라서. 근데 얼굴에 나타나는 게 사실 저는 제가 사람들 첫인상을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당연히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걷는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 이게 공부겠죠. 당연히 알죠. 공부인데 난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예요. 난 너무 신기해. 신기합니다. 진짜로요. 물 좀 마셔야지. 네, 무튼 엄청 신기하고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재미로 보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이런 거를. 손이 여기까지 갔네. 와, 제 손톱 많이 자랐다. 어이구. 뭐 그쵸. 이게 호기심 반 재미 반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운세를 믿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안 믿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를 아래 적어주시면은 저 너무 궁금해요.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이게 저를 봐주신 선생님들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신점을 안 봐봤고 타로도 그러니까 신점 빼고는 제가 얘기한 걸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선생님 때문에 관상학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고 가장 최근 기억이니까 가장 비비드하게 머릿속에 살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흥미로운 거는 점성학 같아요. 이게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이 엘러먼트가 추가가 되면서 사주랑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점성학을. 좀 더 자세하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내실 거리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도 당연히 사주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점성학도 엄청 오래된 학문이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MBTI 묻듯이 외국에서는 별자리를 묻거든요.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우린 MBTI가 바로 베이스잖아요. 바로 디폴트고. 네, 그만큼 점성학이 외국에서는 엄청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길죠,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고. 근데 점성학은, 이거 어떻게 누가 얘기했더라?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달 때문에 밀물썰물이 생기잖아요. 물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별 때문에, 그리고 별 중에 하나인 달 때문에. 근데 저 달이 네 몸에 있는 물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띵 했어요. 약간 좀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맞는 말일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실 제가 지금 바로 여기에도 제가 영국에서 사온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손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손 안에 자기 인생이 그려져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잖아요. 약간 비슷한 그거지만 다들. 그래서 제가 손금 책을 샀어요. 근데 아직 사실 공부도 시작을 못했는데 한번 시작하면은 제가 여러분 손금 봐드릴게요. 무튼 오늘도 가만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에피소드가 엄청 길어졌는데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같은 시간에 이렇게 데이트해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바이.